자,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보로노이 프랙처는 비교적 간단하고 이제 쉽게 프랙처의 분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이제 다른 프랙처들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요. 굉장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엔간에서는 이렇게 조각이 깨지거나 터지지 않아요. 매우 안정적으로 조각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조각 내는 속도가 뭐 지금 이것도 이렇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정말 빠른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점들의 분포로 조각을 내다 보니까 점의 개수, 그러니까 조각의 개수와 이렇게 분포를 유추하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점들의 분포랑 이런 개수를 좀 추측하기가 쉬워요. 예상이 쉽게 된다는 뜻이겠죠. 반면에 이제 단점도 있는데요.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 단면 문제예요. 보로노이 프랙처 원리 자체가요, 이렇게 이등분선을 기준으로 쪼개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엣지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 직각, 그 수직이나 직각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는 이제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프랙처의 엣지가 이렇게 너무 단순하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지 이제 몇 가지들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노드는요, 이제 RBD 인테리어 디테일이라는 노드예요. 말 그대로 조각의 내부에 디테일을 추가해 준다, 이런 의미고요. 자, 우리가 보로노이 프랙처로 이렇게 조각을 낸 거를요, 익스플로드 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디드 뷰. 자, 이걸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이 단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면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디테일 자체가 아예 없죠. 깨끗한 면, 이렇게 완전히 한 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RBD 인테리어 디테일이란 이 노드는요,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이 안쪽 면에다가, 그리고 펴보면은 안쪽 면에다가 이렇게 실제로 디바이드를 해서 이렇게 디테일을 추가해주는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붙이면 이렇게 아까랑 똑같죠. 특별히 붙었을 땐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뜯어보면 실제로 안쪽에 디테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요, 말 그대로 인테리어 디테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쪽 면에다 디테일을 주는 거지 이 절단면 자체에다가 디테일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 절단면에다 디테일을 줘버리면은 얘랑 혹시라도 노이즈가 다르게 들어가고 그러면 이 엣지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물려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특히나 이 조각과 이 조각의 요 점의 위치들이 같지가 않아요, 보통은. 그래서 그냥 노이즈를 주면은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 디테일 노드는요, 이 엣지 바깥면은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안쪽 면에다만 디테일을 추가해주는 노드예요. 자, 노드 파라미터 보면요, 여기 보면 디테일 사이즈, 그래서 요 안에 사이즈를 얼마나 할 거냐, 이런 옵션이고요. 바깥면하고 그래도 비슷하게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 조금만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조금 더 줄일까요? 0.1. 그러면 이제 얼추 바깥과 안이 이렇게 비슷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노이즈 앰플리튜드, 요거의 노이즈를 얼마나 줄 거냐, 이런 옵션이고요. 0.5 이러면 이제 꽤 이렇게 크게 노이즈가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0.25 절반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마찬가지로 요 안쪽에 노이즈의 프리퀀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뎁스 볼륨 레졸루션, 뭐 뎁스 퍼센테이지 0.9, 뎁스 노이즈 바이어스 0.85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요 엣지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었잖아요. 이 엣지를 어느 정도까지 건드릴 건지, 얼마나 여기는 세게 주고 밖으로 나오면서 얼마나 적게 줄 건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옵션들이에요. 노이즈 스케일, 이렇게 이건 램프로 준다, 뭐 이런 거고요. 자, RBD 노드에 가서요. 자, 노드에 가서 비주얼라이즈 이렇게 켜주고 살펴보면은, 그리고 얘를 꺼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이렇게 빨간색부터 파란색으로 갈 때까지 이렇게 노이즈가 제일 세게 들어가고 점점 적게 들어간다, 요거를 이제 컬러로 표시해주는 그런 옵션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 해상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보면은 요거의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얘가 0.25가 되면요, 이 분포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0.5, 0.85 이러면서, 자, 이 분포, 그러니까 노이즈가 들어가는 요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옵션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면 디테일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보다는 이제 또 조금 더 디테일한 이런 상태로 이제 모션이 만들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연결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자, 이렇게 얘를 바꿔주면 이제 다이나믹 자체도 이렇게 디테일한 다이나믹으로 플레이, 이렇게 디테일한 단면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뭘 하나 해볼 거냐면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속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단면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러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컬리전을 할 때 L키를 누르면 이렇게 정렬이 되고요, 컬리전을 할 때 요 컨벡스 헐로 컬리전을 하기 때문에 이 디테일을 다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뭐 시뮬레이션이 엄청 오래 걸려요, 뭐 이러지는 않는데요. 혹시라도 컨케이브로 컬리전을 할 경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디테일에 좀 시뮬레이션 차이가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요, 사실은 이렇게 조각을 만들 때 디테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조각을 만들 때 이렇게 디테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걸린 결과에다가 이렇게, 어차피 시뮬레이션을 거는 거니까요, 시뮬레이션 걸린 이 결과에다가 컨버트, 자, 지금 현재는 컨버터는 팩이니까요, 팩 상태니까 언팩 이렇게 해서 팩을 풀어주고 이 결과에다가 이렇게 디테일 로드를 주면은 우리가 무겁게 시뮬레이션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시뮬레이션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디테일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디테일을 주게 되면요,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이 노이즈들이 움직여요. 자, 이거 자체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되고 있으니까 보면은 노이즈들이 뭐가 좀 상태들이 이상하죠. 움직이면서 이 노이즈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이제 프록시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법들이 조금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낮은 지오메트리, 프록시 지오메트리로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한 하이 폴리곤으로 교체해서 결과를 바꿔서 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제 간단하게 예를 하나 볼 건데요. 자, 우리 답 임포트 노드에 보면은 fetch geometry from DAM network 요 항목이 바로 다이나믹에 있는 지오메트리를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 복사해서 옆에다 같이 놓고요, 뜯어주면은, 자, 이것과 관계없이 얘도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답 노드의 임포트 스타일이요, fetch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다른 것들도 있고요. 그 중에 지금 볼 거는 이 트랜스폼 인풋 지오메트리라는 모드예요. 보니까 말뜻만 보면요, 인풋 지오메트리, 들어오는 지오메트리를 트랜스폼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거에 트랜스폼만 갖고 와서 위에 들어오는 지오메트리에 적용해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아까 우리가 만들어 뒀던 바로 요 프랙처 얘를요, 여기서는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 그룹핑을 하고 리지드 밤을 발고 팩을 해갖고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따로 하나 뽑아서 이렇게 디테일을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인테리어 디테일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죠. 똑같이 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팩을 해줄게. 자, 그러면 이렇게 네임 어트리뷰트가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그거를 여기 답 임포트에다가 이렇게 넣어보면요. 이제 원래 지오메트리는 이렇게 디테일이 없었는데요. 요 두 번째 답 임포트 2는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팩에 여기에 보면 인풋 지오메트리 여기에 들어오는 이 지오메트리 이거를 네임 어트리뷰트를 가지고요. 여기서 시뮬레이션 된 트랜스폼만 꽂아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여기 들어오는 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결과를 얘가 가져와서 요 인풋 디테일이 추가된 요 하이 폴리곤을 가지고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뭐 컨케이브가 됐건 뭐가 됐건 로우 폴리곤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하이 폴리곤으로 결과만 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셋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임 어트리뷰트 기준으로 매칭을 하는 거라 네임이 항상 같아야 되고요. 자, 다만 이렇게 로우폴 하이폴을 만드는 거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약간 페이크 꼼수 뭐 이런 느낌이고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이폴 로우폴을 이렇게 작업하는 방법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인가요? 다다음 시간인가요? 그때 또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 면을 이렇게 디테일을 줘두래도요. 이제 보로노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자, 어떤 문제냐면요. 언팩 노드로 이제 다시 이 조각 상태를 좀 보고요.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네임 어트리뷰트로 이제 이 상태를 좀 보면요. 첫 프레임에서 가보면 분명히 우리가 디테일은 있지만 바로 요 보로노이 고유의 요 선명한 단면,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이 단면은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프랙처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분명히 안쪽에는 이렇게 노이즈들이 있어서 디테일이 있지만 결국은 요 단면에 요 선명한 직선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보로노이 특유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직선의 이렇게 날카로운 단면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트릭 하나를 쓸 건데요.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우리가 이 지오메트리를 보로노이로 조각 내기 전에 먼저 노이즈를 한번 줄 거고요. 노이즈 준 상태로 조각을 내고 다시 원상복귀를 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단면에 노이즈가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이즈 주기 전 단계니까 바로 이 리메쉬 상태에서 이제 보로노이 프랙처를 하기 전에 어트리뷰트 바브를 이용해서 노이즈를 한번 줄 건데요. 자, 이렇게 노이즈를 주는 것까진 좋은데 조각을 내고 나서 노이즈 준 거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위치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원래 위치를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레스트 포지션이라는 노드라고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레스트 포지션을 달아주면 바로 이 포지션을 레스트로 옮겨서 한번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노이즈를 주든 시뮬레이션을 하든 얘를 돌리든 어떻게 하든 P는 변하지만 이 레스트는 변하지 않아서 나중에 얘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밥에 들어가서요. 터뷸런스 노이즈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포지션 연결하고 3D 벡터에 오리지널 펄린 노이즈 프리퀀시는 0.5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드 포지션에 노이즈를 더해서 포지션으로. 그러면 이렇게 비너스 조각이 미리 노이즈가 한번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이거를 노이즈 된 거를 바로 우리 보로노이 프랙처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프랙처링을 이렇게 해보면요. 자, 아까처럼 분명히 이 노이즈가 들어간 조각도요. 이렇게 선명하게 조각이 날 거예요. 보로노이 프랙처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노이즈는 들어갔지만 단면은 선명하게 이렇게 조각이 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건데요. 어트리뷰트 랭글을 이용해서 포지션을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포지션은 아까 미리 저장해놨던 벡터 레스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꿔주면 이렇게 비너스 석상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컬러를 꺼서 보면요.
포지션은 분명히 이렇게 보면 포지션은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은데 이렇게 검은색들 색상이 좀 이상하게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노말 때문에 그래요. 자, 노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기 위해서 노말 노드를 달아보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단면 이렇게 엣지 부분이 좀 검게 이렇게 변색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노말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데 단면들이 있으니까 아까랑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말을 새로 만들어 줄 게 아니라 원래 상태에 있는 노말도 같이 가져오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이 레스트 노드에는 포지션만 레스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노말도 레스트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옵션을 하나 추가로 제공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어드노말스 이렇게 체크해주면 우리가 아까는 레스트라는 어트리뷰트만 이렇게 포지션을 담는 걸로 이렇게 추가가 됐지만 이번에는 RNML이라는 어트리뷰트가 노말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레스트 어트리뷰트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스트 노말의 약자겠죠. RNML. 자, 그러면 이제 이 어트리뷰트 랭글에다가 포지션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노말은 벡터 RNML 예전 노말을 그대로 레스트 노말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노말도 예전 노말을 가져와서 이렇게 깨끗하게 조각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은 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어서 아까 인테리어 디테일까지 처리된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래 이제 단면들도 노이즈가 들어가서 훨씬 디테일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엣지면들도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노이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요 보로노이 프랙처에 이렇게 단면에 노이즈 주는 이 방법은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트릭이지만 좀 불안정해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아까 눈치채셨겠지만 요런데 좀 이상한 면들이 생기죠. 바로 노이즈를 줄 때 이 노이즈는 우리가 정확하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면하고 면이 뒤집혀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서 이렇게 면이 꼬여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서 보로노이 프랙처를 할 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려면은 결국은 노이즈를 이렇게 세게 주지 못할 수밖에 좀 덜 줘야 되고요. 그러고 다시 한번 프랙처링을 해보면 이쪽에 아까 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제거된 걸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면은 아까 이쪽에 여기 좀 이상했던 거는 이제 좀 제거가 됐는데요.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아직 조금 삐져나온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클린하게 하려면은 노이즈를 거의 줄 수가 없고요. 또 그러면 사실 또 단면이 또 점점 직선으로 바뀌는 거라 이제 좀 트릭에 좀 한계가 있고요. 다만 한순간에 터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거의 보이지 않는다던가 워낙 규모가 있어서 굳이 이런 게 눈에 띄지 않는 정도라면 사실 무시해도 관계없는 경우들도 많아서요. 요 정도의 문제가 있어서 이 방법은 쓰일 수 없어 라기보다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로노이 프랙처 관련해서 이렇게 좀 예제를 통해서 몇 가지 이슈들과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